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2권에 나오는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 파트 중에서 뒤로 쭉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파트 전까지가 이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가 2024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바뀌는 게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많이 좀 그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좀 지식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됐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또 어쨌든 자격증은 빨리 따는 게 좋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많이 제도가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놨고, 자,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인 건데, 첫 번째 1장으로 가보면 연금 제도를 활용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연금 제도를 활용한 현금으로 확보 전략인데, 거기 보면 연금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3단계로 돼 있죠. 3단계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공적연금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이제 개인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세법적인 측면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배울 건데, 공적연금은 뭐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직영연금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구조가 이제 우리 국민연금을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적연금을 극대화하는 방안.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극대화 방안이 나오고, 퇴직연금이 이제 복잡하거든요. 뭐 DB, DC, ILP 뭐 가입하는 것도 있고, 뭐 개인연금 저축계좌랑 연계라는 게 있고 복잡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극대화 방안,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자,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그 개인연금 저축계좌 또는 뭐 이렇게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액공제가 되는 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본인이 스스로 가입한 연금이 있잖아요. 그런 연금을 통해서 가장 내가 연금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층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70% 정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한 70% 정도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 시험 요 장 1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거든요.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해서 보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가장 어렵고, 요거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죠? 자,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은 그 9페이지로 가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보면 첫 번째 공적연금,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획득할 거냐, 연금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수령액 최대화 및 유의사항, 절세 이런 게 나오죠. 퇴직연금, 그래서 절세, 뭐 인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개인연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제 적격이 있죠. 이렇게 세제 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제 적격이 아닌 게 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런 거고, 2장은 이게 아니고 금융상품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 이제 금융상품은 뭘 가입할 거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보면 은퇴 자금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수익 추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자금 운용하는 게 뭐였냐. 그래서 뭐 이제 대안 투자가 있고 절세형 상품이 있다더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207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17페이지까지 제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교수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퇴직연금 파트가 우리 그 3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세법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복잡한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공적연금을 배우는데 우리 이제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의 특징을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15페이지에 보면 다 가입해야 된다. 의무죠, 의무. 나 가입하기 싫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60세 미만은 가입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의무적이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 안 해도 되는 사람도 가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 있죠. 뭐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군인, 뭐 교직원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이렇게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직장 다니다가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합산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야 된다. 자, 동그라미 쳐보면 거기 이제 그 16페이지에 소득 재분배가 있다. 이것도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좀 적게 받아요. 적게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보다 많이 받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있어요. 그거를 세대 내하고 세대 간이 있는데 세대 내죠, 이게. 그러니까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받고 세대 간도 있어요. 뭐냐면 세대 간은 이제 노인들을 이제 젊은이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 방식이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 만큼 주겠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요 2번, 3번, 4번에 제목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 번째, 소득 재분배. 그럼 세대 내가 있고 세대 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재분배된다. 그리고 노인 세대를 지원하죠. 미래 세대가. 이럴 때 말이 많죠. 연금을 어떡하냐. 아유, 큰일 났다. 이거 국민연금 다 소멸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1988년도에 기준 소득 월액으로 40년 동안 보험을 납부하면 약간 2.4배 정도였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2.4배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의 평균 이 수명이 평균 여명이라고 하죠. 보통 한 뭐 70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85세, 88세니까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많이 받겠죠. 이게 죽을 때까지 주기 때문에. 그죠? 자, 두 번째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게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부가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립 방식인가요? 아니면 부가 방식인가요? 라고 물으면 일단 답은 부분 적립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국민연금이 소멸되면 다 없어지면 고갈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고갈 이슈는 사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유럽은 국민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많은 게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도? 이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모아서 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뭐 2달치 정도를 모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가 방식이라고 해요. 부가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은 다 부가 방식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에 재원이 없습니다, 아예. 근데 우리나라는 적립도 되어 있죠. 그래서 부가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죠. 그래서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쵸? 작년인가요?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우린 65세잖아요. 62세에서
65세로 늘린다고 하니까 64세죠. 64세.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여기 소득 대체율이 74%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불입하면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받았던 소득, 사용한 소득의 74% 정도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엄청 좋은 나라죠. 그쵸? 미국도 생각보다 연금이 좋아요. 65세부터 받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65세부터는 그 보통 노인분들은 의료보험이 거의 이제 혜택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살만하죠. 우리나라는 뭐 의료보험도 좋고 국민연금도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잘 돼 있다는 개념이 낸 돈 대비 많이 받는다 이거지, 뭐 절대적인 소득 대체율이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어쨌든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 자,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모두 손실될 때를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그 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 복지 국가들도 대부분 다 성숙하면서 부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구조면 괜찮아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면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을 밑에 세대가 많으면 이렇게 부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모아서 주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를 떠나서 압정 구조로 바뀌죠. 이렇게, 그죠? 깔때기 구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윗세대를 밑에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 부양액이 점점 커지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금개혁이 나왔죠. 연금개혁안이 나왔는데 뭐 모르겠어요. 시행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많이 내고 많이 받자 이런 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점차 늘려서 우리가 이제 9%를 내잖아요. 얘를 뭐 17%까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러면은 젊은 세대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없어질 거 지금 많이 내냐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두 개로 쪼개자. 지금까지 냈던 거는 노인분들에게 주고 새로 내는 건 젊은이들에게 주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소멸할 고갈은 맞고 그걸 갖다 이제 부분 적립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가 중요하고,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해도 언젠가는 연금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노령화가 고령화가 심하죠. 그래서 초고령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라서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그 얘기는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 적립금이 지금 1074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운용 수익금이 589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연 수익률이 5.92%,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 수익률이 5.9예요.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퇴직연금 이런 거 다 여기다 때려놓고서 여기서 운영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참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국내 주식은 13.2% 정도 돼요. 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한 30.7%, 국내 채권이.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이 이제 30.7% 정도 예정되고, 해외 주식이 한 30%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엔비디아, 뭐 많이 올랐죠. 참 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자, 거기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자,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 가치로 426만원 정도를 인정받게 된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입자를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보통 여러분들은 사업장 가입자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입돼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역 가입자로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임의 가입자가 있죠. 임의 가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죠.
얘는 가입할 필요 없어요. 주부 같은 사람들, 주부라든가, 주부 같은 사람이에요. 주부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자,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연금 수령 요건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더 추가로 납입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를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하죠. 자, 국민연금은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10년 미만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납부한 거를 원금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좋냐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그게 좋진 않아요. 무조건 그냥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많게는 4배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냈던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셔가지고 지역가입자셨는데 뭐 그 당시에는 막 가입을 막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고 안 했어요. 납부 금액이 엄청 작았죠. 근데 이제 65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65세가 아니고 63세가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때는 이제 좀 나이별로 받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단에 갔더니 연금공단에 갔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추가금을 내라. 그래서 일시납으로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을 늘려라.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셔라. 라고 해서 냈어요. 그때 뭐 2, 3천만 원 낸 것 같은데 지금 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받고 있대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너무 좋다. 자, 그렇게 내가 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닌데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더 추가로 납입하는 거를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이면 다 해야 돼요. 가입자는 무조건 사업장 가입자가 돼야 되고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지역 가입자에서 탈퇴가 되죠. 사업장 가입자 탈퇴가 되면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세에 근무를 하다 그만뒀어요. 소득이 없어.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7세가 됐다? 그러면은 넘어갔다? 그럼 지역 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럼 지역 가입자가 됐는데 난 소득 활동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되면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이상 사업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번에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뭐 18세 이상에서 뭐 떡볶이 장사한다. 뭐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뭐 김밥 천국한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인데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본인이 내야 됩니다. 본인이 9%를 내야 되고 얘는 이제 대표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사용인이 있으면 각각 4.5%씩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4.5% 내주고 내가 4.5%를 내는 구조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특징이 된다. 자,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뭐 보장시설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거나 그 다음에 뭐 수급권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피부양자죠. 소득활동에 종사자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가입자는 둘 다 아닌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걸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 이제 극대화하는 방안에 좀 가입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무조건 좋다. 현재 상태는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된 기준소득 월액 곱하기 9%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도 소득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 가입자는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전업주부가 소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중위소득 대비 9%를 합니다. 보통.
평균 소득이 아니고요. 중위소득이에요. 1등부터 쭉 나래비를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계산해서 9%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거기 그 17페이지에 이미 계속 가입자 봅시다. 납부한 적이 있는데 60세에 도달했어요. 근데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연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추가로 돈을 내고서 받는 거를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소득 월액은 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페이지로 가면 그게 있어요. 이 최고는 590만 원, 최저는 37만 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2024년도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최고는 61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는 거기 30,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39만 원이에요.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면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 소득, 그러니까 월 급여가 한 5억, 10억 된다고 해봅시다. 10억. 너무 좋겠죠? 10억에 9%면, 그러니까 4,500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을 내는 거죠? 월 소득이 1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최대를 617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617만 원 곱하기 9%를 계산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4.5%는 본인이, 4.5%는 회사가 이렇게 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617만 원으로 봐준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벌어요? 야, 이거 9% 해봤자 9천 원 아닙니까? 이거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노후를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는 39만 원으로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라도 39만 원 곱하기 9%로 계산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변해요. 매년 변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590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37만 원이었죠?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금액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몰라도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대 금액은 617만 원. 아무리 낮아도 39만 원. 이 사이로 계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많으니까 고액 연봉자들은 건강보험료는 제한이 거의 없죠. 제것도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몇천만 원씩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많이 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 해봐야 한 50만 원? 95, 45니까 9, 54, 한 60만 원 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봐야. 그렇다. 자, 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자의 사용자가 각각, 사용인이 이제 본인이고 사용자가 이제 4.5%씩 부담하게 되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 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9%를 본인이 납부합니다. 농사 짓고 그러면은 농업인은 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납부할 수 있거든요. 못 낸 거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소득 신고를 하거나 이미 계속 가입자 중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 기간을 늘립니다. 원래 가입 기간은 일단은 100% 내가 다 받으려면 연금을 10년을 가입하면 내가 받을 금액의 대략 50%를 받아요. 근데 1년마다 5%씩 증가를 해서 20년을 가입해야 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다 가입해야 되는데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가입 이 10년이 안 되는 사람은 더 늘려도 되고 이렇게 더 늘려도 됩니다.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본인의 연금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미만이에요.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까지만 더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안 냈다거나 실직 등으로 또 여러분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사에 실직을 하면 납입
예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중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직했다. 회사에서 그만뒀다. 그러면은 돈 못 내겠다. 그럼 납입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나중에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가 없습니다. 무조건 납부해야 돼요. 무조건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보험이 진짜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액연봉자들은 그만두면 건강보험, 돈은 못 버는데 건강보험료가 되게 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군복무 기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납부 방법은 일시납도 가능해요. 저희 아버지가 일시납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시납도 되고 분할납도 되는데 이자율이 적용돼서 좀 더 내야 됩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선정할 수 있는데 보험료에다 월수를 곱해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납부하는 기간이 있고 수령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납부가 있고, 자, 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령 기간이 있는데, 뭐 납부를 할 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죠. 이게 납부하면. 그죠? 그러니까 운용에 따른 뭐 수익에 대해서, 운용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자, 수령 당시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이게.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납부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9% 낸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소득월액에 9%를 낸다. 그러니까 운용 같은 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수령하는 시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있고, 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시금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연금을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노령연금이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노령으로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어요.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족연금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이 받아가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이 있어요.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뭐 10년 미만이거나 뭐 해외로 이렇게 뭐 이민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거고, 거기 보면 사망일시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었는데 유족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사망일시금을 주는데 이거는 내가 냈던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내가 냈던 돈과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낸 금액과 납부 금액 더하기 이자까지 주는데 사망일시금은 뭐냐? 약간 장례비 정도 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장제 부조적 성격이다. 거의 다 소멸해요. 왜냐면 국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소멸해요.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뭐 장례비 정도 주고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받아가더라 라는 게 사망일시금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잘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자, 노령연금은 일단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플러스 10년을 가입해야 풀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50%를 받고 1년마다 5%씩 더해져서 최장 20년을 가입해야 풀로 받게 됩니다. 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생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좀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65세죠. 저도 69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65세죠. 그러니까 이걸 늘리자 68세부터 타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조기 노령연금이 있어요. 이걸 5년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6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타는 연도가 그럼 60세부터 먼저 탈 수 있어요. 뭐 1년 전, 2년 전 상관없어요. 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타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100세라고 가정해보면 65세부터 타면은 35년 동안 받게 되고 자, 60세부터 받으면은 40년을 받게 되잖아요. 당연히 감액을 해야겠죠. 감액.
감액을 하는데 1년에 6%입니다. 6%. 6%를 12로 나누면 한 달당 0.5%씩 감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장 5년이기 때문에 최장 마이너스 30%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에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5년 전에 받으면 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더 받기 때문에 뭐가 유불리가 있냐 이건 몰라요. 알 수가 없긴 한데 요즘에 이렇게 뭐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빨리. 왜냐면 이때가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이게 자꾸 2천만 원 넘어가고 막 그러면은 막 그 요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막 좀 그러니까 불편하게 돈을 건강보험료 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미리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받으면 적게 받긴 하니까 그 오래 받으면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 이게 한 30 몇 년 지나가면은 뭐 20에서 30 몇 년 지나가면 이 정상적으로 받는 게 유리하고 먼저 받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빨리 이렇게 사망한다거나 그러면 먼저 받는 게 유리하죠. 선택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간 한 달에 0.5%씩 감액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월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니까 12달로 나누면 0.5%고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걸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5세인데 얘를 70세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늦게 받는 거죠. 그 대신에 한 달에 0.6%씩 증가시켜줘요. 그러면은 12달이면 7.2%만큼 증가시켜주는 거고 5년이면 약 36%만큼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었다. 65세에 받는 게 그러면 136만 원을 받게 돼요. 근데 더 많이 받으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피부 양자에서 빠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받아도 된다. 근데 꽤나 많이 증가하죠? 이것도 계산해봐야 돼요. 내가 되게 오래 살아야 돼, 이거는. 오래 산다는 전제하에서는 늦게 받는 게 좋고, 그냥 받는 게 낫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빨리 받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먼저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분산시키면 그만큼 세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런 원리, 당연한 원리니까 그런 걸 활용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뒤에 이제, 연금을 최대,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때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 20년 가정한 것과 40년 가정한 건 당연히 40년 가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대 그 회사 들어가서 40년간 다녀서 60세 은퇴한 다음에, 65세부터 타면 되니까. 자, 봅시다. 가입 시기 금액에 따라서 20페이지에 가보면 가입 기간이 길면 불임연금이 많을수록 당연히 많이 받겠죠. 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100만 원이면 9만 원씩 냈겠죠. 9%니까. 그럼 20년 가정하면 40만 원 정도 받고요. 40년 정도 냈으면 80만 원 정도 받아요. 자, 590만 원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 그 앞에 있는 그 590만 원을 가정을 한 거예요. 최대 금액을 넣은 거죠. 그러면 9%니까 53만 1,000원이고 89만 4천을 받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만 원하고 590만 원이 있으면 자, 90만 원하고 53만 원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6배를 더 내잖아요. 그쵸? 그럼 연금 수령액도 40만 원 6배면 240만 원을 받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89만 4천 원밖에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배 정도밖에 안 되죠. 내는 거는 6배인데 받는 건 2배다. 그래도 많이 받아요. 장기로 받으면 내가 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계산식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옛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보면 꽤나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은 금액을 내면 한 4배 정도 넘게 받아요. 자, 봅시다. 2024년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300만 원이고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60만 2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더라. 모르면 연금공단에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활동을 하면은 연금을 깎습니다.
아, 근데 너무 깎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깎아요. 자, 봅시다. 그,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게 되는데, 월 평균 소득값이 A값, 그러니까 약 한 298만 9,237원을 초과하면 조금씩 깎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소득 구간별로 감액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5%가 되면 5만 원 미만이고, 뭐 이렇게 그 근로소득 전 기준금액이 뭐 4,6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좀 깎더라. 그러니까 깎는다는 걸 좀 기억하면 되지. 뭐 밑에 있는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금액은 노령연금의 2분의 1 이하로 깎지 않고요. 70세가 되면 안 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기준으로 우리가 65세에 받잖아요. 거의 다. 63세에 받으면 68세부터는 안 깎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5년 지나면 안 깎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많다고 여기 뭐 한 100만 원 돈 받아서 뭐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 뭐 20년 가정하면 89만 4천 원밖에 못 받는데 그걸로 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미리미리 벌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70세가 되면 일을 하기 힘들고 80세가 되면 거의 이제 일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할연금.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분할연금 이혼했죠, 이혼. 이혼하면, 전업주부나,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전업 남편이 될 수도 있죠. 와이프가 일을 한 거예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혼해버리면, 그 국민연금을 다 가져가 버리면, 전업주부나 전업 남편은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 분할을 해주는 거죠. 연금을, 국민연금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그럼 무조건 다 해주냐? 그럼 뭐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이혼했는데 다 해줘요? 그럼 너무 과하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다음 페이지로 가면, 혼인기간은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혼을 해야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 이혼을 해야 돼요. 별거 안 됩니다, 별거 이런 거 안 되고, 법정 이혼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배우자가 있다. 근데 이분이 수급권자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업주부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자,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이 남편이 수급권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되고, 이분도 수급 나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개시 연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65세 이상, 보통 뭐 여기도 뭐 65세 이상, 나이가 뭐 어릴 차이도 있긴 하니까 그 시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시기가 됐을 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혼인 기간에 납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3년 만에 이렇게 뭐 3년 아니고 한 7년 만에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이분이 납입 기간이 40년이다. 40년 동안 다 나는 거 아니에요. 7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걸 2분의 1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비율이 좀 안 맞다.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비율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연금 여기 있죠. 자, 장애연금은 장애가 발생 시 주는 거예요. 장애 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받아야 할 금액,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넣었던 금액이 있겠죠. 그럼 장애가 1등급이면 정말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받는 금액 100%를 다 받게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2등급이면 80%를 죽을 때까지. 3등급은 60%를 받게 됩니다. 근데 넣었던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4등급은 거기 뭐 225%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25%더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별로 등급도 낮은데 왜 더 받지? 그게 아니고 일시금이에요, 일시금. 일시금으로 받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더 이상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거나 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1, 2, 3등급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225%는 일시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은 이제 사망을 했죠. 가족들이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 그런데
얘는 100%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이 10년이다. 10년이 안 된다. 그럼 50%를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를 받게 되고 내가 받을 금액의 40%. 자,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를 받게 되고 20년이 넘어가면 60%를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100%를 안 주고 60%를 줍니다. 자, 그래서 가입 기간이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 2급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건데 일정률의 연금액과 부양가족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0, 50, 60 이렇게 됐다는 게 그건데 여기서 이제 구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위는 일단 배우자인데 사실혼이 포함돼요. 여기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 상속은 무조건 법정 결혼해야 됩니다. 법률혼이어야 돼요. 법률혼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실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족연금은 같이 동거해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라는 건 뭐 동거해서 20년 살았어요. 그럼 뭐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조부모,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연령과 관계없이 포함.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1순위예요. 배우자 1순위. 뭐 상속은 직계 비속이 1순위잖아요. 여기는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한테 먼저 주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주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걸 투자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라 제일 중요하다. 자, 배우자인 경우 3년 동안 유전연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러니까 딱 사망하면 일단 3년간 줘요. 왜냐면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3년간 주다가 다시 이제 수급 나이가 됐을 때 주는 게 됩니다. 자, 정지하고 그 수급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배우자의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그 값이 298만 9천 원보다 적으면 계속 지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계속 지급되는데 소득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벌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적으면은 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됐을 때 지급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자, 반환 일시금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서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세에 도달해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사망 일시금 이건 뭐죠? 유족이 없을 때예요.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죠. 자,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으면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전체를 주냐? 그게 아닙니다. 유족이 없는 누구한테 줘요? 그럼 이제 장제 부조족 성격에서 장례비 정도를 주는 걸 말합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특수 직역연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